안녕하십니까, 정재훈입니다. 2019년 12월 2일 장전 시황입니다. 지난주 말 미국 시장은 오전장만 좀 진행을 했습니다. 밤만 좀 개장을 했죠. 전전날에는 추수감사절로 휴장이었었고, 그 다음 날에는 반장이 좀 열렸는데요. 3대 지수는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우지수가 0.4%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. S&P 500은 마찬가지로 0.4%, 나스닥 종합은 0.46%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.10% 마무리가 됐습니다. 하락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.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아요. 신고가 이후에 조정을 보였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자연스러운 그런 눌림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나름대로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하락의 요인을 좀 찾아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했습니다.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었고, 또다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감, 이 부분들이 좀 나왔었는데, 주말에 미국에서 발표를 했었죠. 중국산 상품에 있어서 추가 관세를 면제를 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. 미국 무역대표부는 진공청소기와 자전거, 그 다음에 야외용 테이블 등 32가지의 중국산 관세를 25%를 20년 8월 7일까지 면제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. 이 부분들은 지난해 9월 24일 날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의 10% 추가 관세를 매길 때 포함했던 그런 부분들인데, 이 부분들을 일단은 유예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. 거기에 따라서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감, 정치적인 부분들과 이 협상적인 부분들은 좀 다르다. 이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시장에서는 12월 초 1단계 무역 협상이 좀 타결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같은 경우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양국의 의견 차이는 불과 몇 밀리미터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. 그만큼 합의에 좀 거의 근접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추수감사절이 끝난 직후 무역 합의를 좀 발표할 수 있다, 이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홍콩 인권법 서명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무역 협상이 좀 잘 안 되거나 그럴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. 실질적으로 중국 쪽에서도 합의를 위해서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. 미국도 마찬가지로 급하지는 않을 겁니다.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부분들도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서둘러서 양국에 다 좋을 건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은 0.05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근데 이제 한국 시장은 상당히 좀 올라가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여전히 수급 악화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7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, 일단 매수력 여력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,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과거 8월달하고 좀 다르게 연기금 쪽에서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소극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수에 있어서의 하락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11월 7일부터 매도 부분들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 거의 4조 원에 육박해요. 외국인 쪽의 매도가.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시장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우선 장전 시황을 좀 말씀을 드렸을 때는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부분들이고, 박스에서 움직이다가 이렇게 움직여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, 그렇지 않을 경우가 좀 더 있다. 그렇다면 2050포인트 언저리 때까지는 열어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
여전히 뭐 전략은 좀 유효합니다. 아직까지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뭐 우를 범하지 마시고요. 우선 지난주 금요일 날 밀려 내려왔다가 61선에 대한 지지, 아직까지 뭐 지지가 된다, 뭐 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61선에 대한 지지 부분들이 좀 나오는지 여부를 금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된다라요 환율적인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1180원대 중반 정도까지 갭 하나가 있다고 했었죠. 이 갭을 메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거의 얼추 이제 시장의 조정은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12월달 이제 첫 거래일이에요. 근데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 시에는 이제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시장에 있어서 많이 밀린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우려할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12월 동시만기 때까지는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활용한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12월 달에 이제 이슈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의 양도세, 양도소득세죠. 이 부분들이 때문에 개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 부분들이 얼마만큼 나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좀 예상이 되는데, 보통 지표를 좀 보게 되면 어느 한 증권사에서 얘기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13년도 이후에 13년도 이후부터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순매수의 경향을 좀 보였지만 12월 달에는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뭐 강연의 일부의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면 13년 이후에 월별 시가총액 대비 개인 순매수에 대한 평균 부분들을 좀 보면 꾸준하게 코스닥 종목군들은 매수를 했어요. 코스닥은 매수를 하다가 12월 달에 좀 매도가 나왔었거든요. 그렇다는 얘기는 연말로 갈수록 이 변동성에 좀 노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현금을 좀 만들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특히나 이게 11월까지 개인 매수 금액이 크고 그 다음에 순매수 수익률이 높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12월달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코스닥의 12월달 평균 수익률 월간 수익률을 보게 되면 16년도와 17년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개인 쪽에서 매수를 많이 했던 그런 종목군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특히나 거래소보다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래소 코스닥 쪽에 있어요. 신용비율이에요. 코스피의 신용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반면에 코스닥의 신용비율은 반대 매매가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 부분들이 훨씬 더 클 수 있다.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자, 그럼 개인 쪽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했는가 그 부분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보게 되면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매수를 했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뭐 아난티, 셀티론 헬스케어, 헬릭스미스, HLB, 메지온, 에코프로브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제약바이오예요. 그리고 아난티 같은 경우는 대북주죠. 반대로 장비주들 같은 경우 IT 쪽 섹터, 소재 쪽이나 이런 쪽은 매도가 좀 많았었어요. 근데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 중에서도 일단 유의를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, 테마성으로 흘러갔던 그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. 그런 종목군들은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필승코리아 펀드 최근 이 하반기 때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 중에서 뭐 소재, 장비, 부품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단기적인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,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을 거예요. 왜냐면 바닥을 기다가 올라가는
크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조정 시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런 부분들이 있다. 그러면 이런 것 부분들은 성장성을 겸비한 종목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하는 전략, 매수 전략은 괜찮아 보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내내 많이 밀렸어요. 그렇기 때문에 크게 밀릴 부분들이 있을까?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근데 사실 제약바이오 쪽 섹터 너무 많이 밀린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어찌됐든 간에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제일 많다. 비율이 많다라고 좀 보여지니까, 일단은 변동성을 좀 유의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올해 내내, 뜨거웠었던 5G 쪽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5G 종목군들도 큰 폭의 상승했어요. 상승 이후에 조정기인데 이 조정기에 매수했던 개인들이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 올라가도 고민, 빠져도 고민이에요.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변동성이 다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. 이 부분들은 명확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, 어떤 종목을 매수할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, 이제 12월부터 조정시는 이제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, 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어찌됐든 12월 연말인데요. 일단은 너무 크게 우려들 하지 마시고 조정시부터는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, 12월 한 달도 성공 투자하시고 이번 첫 주, 12월 첫 주 마찬가지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내일 오전에 장전시황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십시오.